이제 우리 장 원장께서는 자 수출이 이제 성장 엔진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오히려 이제 우리의 내수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. 우선 데이터를 좀 네, 봐야 됩니다. 네, 네. 그 수출 증가율이 지금 최근에 한 2014년 이후로 작년까지 한 5년간 실질 수출 증가율 한 2.1% 정도입니다. 그 이전에 2000년부터 2013년 연평균 10%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한 5분의 1밖에 안 됐죠. 그래서 그만큼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.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최근 4년 동안 경제 성장률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낮았습니다. 성장의 주 엔진으로 삼기에는 조금 이제 수출의 동력이 떨어졌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추세가 등장하니까 또 더 수출에 기대기가 어렵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 성장이나 혹은 뭐 이 단기 국민 소득 방정식에서도 보면은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수출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수출이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소비하고 투자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소비가 그 국민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.4%입니다. 이게 OECD에서 거의 제일 꼴찌입니다. 제일 낮습니다. 그다음에 투자는 31.1%. 그러니까 이거는 OECD에서 거의 상위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투자 쪽으로 가지고는 더 이상 이게 이제 생산성이 자본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어렵고 결국은 우리가 기대를 조금이라도 좀 그 희망을 갖고 기대해야 되는 데는 소비가 아니겠느냐. 사실은 수출 주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 성장의 엔진도 되고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됐던 거는 수출을 함으로 해서 그 부가가치가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했는 것이 낙수 효과로 중소기업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갖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이 다른 이 후진국들도 이제 우리를 따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가 적어지고 이래서 내부에서 이제 동력을 좀 어느 정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그 생각이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지금 우리가 이 지역별로 보면은 또 성장률이 다르지 않습니까? 지역에 지금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부분을 그 혁신 주도형으로 좀 성장을 시키면은 거기서도 우리가 성장에 좀 성장률을 높이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하여튼 왜 우리 산업 구조의 이제 전환 과정에서 지금 전환 과정이 참 이게 지난하게 어렵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쭉 얘기를 돌아본 것 같고요. 이 정부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조업 르네상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그래도 해보자. 아까 1cm, 2cm를 더 찾자. 방법론들 몇 가지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내놓고 계신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종합 정리를 해주실까요? 예. 우리 제조업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가가치율이 25%밖에 안 됩니다. 선진 제조국이 한 30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한 5% 정도를 더 높이는 작업.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작업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기존 그 주력 제조업의 구조를 좀 고도화시키자.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현재도 우리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초격차를 유지하자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뭐 자동차, 조선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다시 이제 좀 미래차로 바꾸고 그다음에 조선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뭐 초대형 그 운반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죠.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 LNG 연료 추진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다시 가게 됩니다. 그다음에 특히 이 조선 쪽에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재구조화를 해가지고 미래차로 가는 부분에 대한 그 준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제도약을 좀 해보는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그 소재, 부품, 장비. 우리 산업의 허리인데요. 이게 사실상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반도체도 마찬가지고.
이게 전부 중소기업들이 하는 것이고 특히 소재 이런 거는 기초과학이 많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부분을 육성을 해서 산업을 마지막 엔드 프로덕트 마지막 그 품목을 보지 말고 그 품목의 전반적인 어떤 그 밸류 체인을 잘 봐서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제조 르네상스고 뭐 이런 계획들이 사실 정권이 바뀌면 싹 바뀌어버린다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좀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아, 거를 진짜 가지고 중요한 좀 얘기 같습니다. 꾸준히 추진을 하면 네, 네. 될 것 같은데 네.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네, 네. 그런 부분들이 그런 청사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, 네, 아쉽고 그걸 좀 유념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그런 네. 정책들이 추진이 돼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. 이 지금 최근에 우리 이제 뭐 한일 경제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또 하나 우리 산업의 하나의 그렇습니다. 또 다른 예.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뭔가 더 재기를 찾는 하나의 어떤 좋은 기회가로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소재 부품 장비 네, 산업의 육성 네네. 이거에 대한 어떤 힘이 실리는 네, 네.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네.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좀 꾸준히 네네. 뭐한 10년, 20년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추진이 되면 네네. 계획을 세워서 그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